시작하겠습니다. 7번 하겠습니다. 파이토프토라 뿌리썩은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병원균 우전병이다. 맞죠? 파이토프토라 이제 7번 병원균 우전병이고 조직 특이적 병해이며 연화성 병해이다. 연화성 병해이다. 연해성 병해이다. 조직을 약간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효소를 아까 얘기했죠. 효소를 내뿜어갖고 화학적으로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파이토프토라도 그렇고 피티움도 그렇다. 똑같아요. 헷갈리면 안 돼요. 효소 분배하는 건 화학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뿌리에서 줄기, 과실 등 모든 부위에 침입하는 병원균이다. 맞죠? 파이토프토라는 모잘록박한다는 뿌리에만 걸리는 거예요. 뿌리하고 줄기, 고기 땅가 부분에만 걸리는 건데 파이토프토라는 열매까지 올라간다는 그런 거고 연화성 병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3번 초기 잔뿌리는 죽고 큰 뿌리는 갈색, 흑색, 또 쇠락 증상이 나타난다. 1번이 저기예요. 1번이 뭐냐면은 잘못 설명했네. 조직 특이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조직이라는 게 아니라 어떤 조직을 구분해서 병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 병 구분 없이 그걸 비조직 특이적 병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내가 설명 잘못했어요. 1번 같은 경우는 병원균 우전병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조직 비특이적이에요. 비조직 특이적이에요. 그러니까 조직 비특이적이다. 그러니까 조직의 구분 없이 다 걸리는 거다. 그래서 보통 뿌리 썩은 병 하면 뿌리에만 걸리는지 아는데 파이토프토라 뿌리 썩은 병은 줄기, 가시까지 모든 부분에 걸린다. 역병이에요. 이게 독한 병이에요.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연화성도 맞는 거고 비특이적이다. 3번 초기 잔뿌리는 죽고 큰 뿌리는 갈색, 흑색, 쇠락 증상을 나타낸다. 이거 맞는 거고 4번 습하고 배수가 불량한 곳에서 발생한다. 맞죠? 이게 파이토프토라하고 난균관이에요. 난균관은 유주자, 포자 이런 게 하기 때문에 유주자가 생성되려면 습한 곳에서 발생하는 거 맞고요. 5번 단계는 침투성 살균제로 토양 소독이나 종자 소독을 실시한다. 맞죠? 종자까지 번지니까 종자 소독도 해야 되고 토양에 의해서 걸리니까 토양도 해야 되는 침투성 살균제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 8번입니다. 리지나 뿌리썩은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리지나 운둘라타다. 이렇게 학명은 꼭 알아두시라고 그랬어요. 그죠? 중요병들. 세세한 것까지는 다 알 필요 없는 건데 병리에서는 이 병원균 학명이 중요해요. 그래서 리지나 운둘라타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2번 잔항균이다. 리지나하고 흰날개 무늬병은 뭐예요? 잔항균이에요. 뿌리 썩은 병 중에서. 그래서 맞고 부정형의 버섯 자실제로 색깔은 부정형이라는 건 모양이 없이 이렇게 해파리처럼 생겼죠. 그 파상땅 해파리인데 젓갈색 테두리가 항박성으로 자실체가 이제 자실체 색깔 자체가 젓갈색, 테두리는 황백색이다. 이제 무늬가 이렇게 돼 있죠. 사진 잘 보세요. 항상 얘기하지만 2차 대비해서는 그 그림을 잘 보셔야 돼. DB 판독할 때 그 병 쓰는 게 있어요. 그 파상땅 해파리가 나오면 뭐요? 리지나 뿌리 썩은 병 이렇게 써야 되겠죠. 기주도 써야 돼. 이거 병을 할 때는 이게 기주도 쓰시고 그다음에 병 쓰시고 그러는 게 2차 대비해서 그냥 내용만 읽을 게 아니고 그림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맞는 거고 2번. 포자의 발화의 온도가 높은 온도에서 이제 포자가 발화하잖아요. 보통 20에서 30도 좀 높은 온도에서 발화를 해요. 맞는 거고요. 4번. 뿌리의 껍질, 목부 표면에 나무 종류와 같은 천공성 해충들의 가해 흔적과는 다른 방사상의 부호 흔적이 나타난다. 틀렸죠. 이게 리지나 뿌리 썩은 병의 특징은 천공성 해충이 구멍을 뚫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헷갈릴 수가 있다는 건데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고요. 5번 방제법으로는 석회로 중화하며 병원체 이동 방지용 도랑 설치를 한다. 균들이 더 이상 여기
번지지 못하게 도랑을 파는 그런 석회도 뿌려주고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책은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한 문제가 좀 몇 개 돼갖고. 그 다음에 9번 아밀리아 뿌리썩은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그래서 병원균은 아밀라리아 멜라리아이다. 맞죠? 아밀리아 멜라 꼭 기억하시고, 멜라. 아밀라리아는 아밀라리아까지는 기억하시는데 멜라는 꼭 기억하셔야 되고. 2번 초분과 목분 식물에 다수 발생한다. 맞죠? 네. 이게 1회 때 났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막 책이 없는 거다 막 이러고 나중에 찾아보니까 다 있던데. 초분, 목분 다 발생하고 맞고요. 3번 6월부터 가을에 걸쳐 잎 전체가 갈색으로 되며 줄기 밑동이나 붉은 뿌리에서 송진이 유출된다. 맞죠? 그 책에 보면 그림 나와 있죠? 아밀리아 뿌리썩은병. 그 그림은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 내용을. 104페이지. 109페이지. 109. 예, 그 아밀라리아 뿌리썩은병 그림까지 꼭 아셔야 돼요. 100페이지. 109페이지 보면 그 고산 잣나무가 있고, 아밀라리아 뿌리썩은병이 뭐예요? 군사꿀, 균사다발. 이게 2차 때 날 수가 있어요. 쓰라. 표징을 써라. 그럼 어떻게 돼요? 뿌리꿀, 균사다발 이렇게 써야 되고, 또 그 세 번째 그림, 부채꼴, 균사판. 아까 얘기했죠. 균사판으로 된다고 했어요. 뿌리꼴, 균사다발은 이게 뭐야? 근상균사속이라고 있어요. 근상균사속이랑 똑같은 얘기고, 부채꼴 이게 아밀라리아는 이게 판처럼 이렇게 있어요. 부채꼴, 균사판이라는 병증이 생겨요. 그 다음에 표징으로 또 뭐가 나타나요? 뽕나무 버섯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아밀라리아 뿌리썩은 송진이 나온다. 밑동 부분에 6월에 걸쳐 뭐 밑동 부분에 3번 지문처럼 또 나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도 꼭 2차 대비, 그 다음에 1차 하시면서도 이 그림을 다 그 그림에서도 나오니까 그 밑에 부분 다 설명해 놓은 거 다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초가을에는 병든 나무의 뿌리나 줄기 밑동에 자실체인 뽕나무 버섯이 나타난다. 맞죠? 그런데 매년 물이 지어 형성된다. 매년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돼요. 그 다음에 자연림보다 조림지에서 큰 피해를 준다. 맞아요. 자연에서 형성된 것보다 조림지에서 형성이 된다. 108쪽에 쭉 읽어보시면 다 내용이 있어요. 예. 저기 나오죠. 110쪽에 조림지에서 피해 준다. 그래갖고 꼭 읽어보셔야 돼요. 지금 공부하는 거는 뭐 이렇게 써가셨다가 페이지 수를 내가 안 적어놨는데 적어둔다는 게 없어서 한번 적어두셨다가 쭉 읽어보셔야 돼요. 제가 스터디를 해보니까 급한 마음에 그런 거예요. 그 1-1을 들으면 그건 하루에 한 과목씩 듣거든요. 중요한 거를 쳐달라는 거예요. 스터디를 갔더니 자기들은 빨리 따고 싶다고 그래서 막 했어요. 그러니까 노란 줄만 읽고 간 거야. 근데 그게 그렇게 날까요? 안 나죠. 그래갖고 이제 다음에는 또 그러면 한 2번씩 해서 한 과목을 해달라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일주일에 한 과목, 이번 주는 월목분이에요. 수목 병리학할 거예요. 그러니까 쭉 책을 공부하는 방법을 우리 문제 풀면서 이렇게 잘 하시는 거예요. 그 시험찮게 읽어갖고는 안 돼요, 그죠? 지금 문제 못 풀어요. 동그랗게 뜨고 하시면 되고. 문장 하나까지 다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 중요한 것도 뭐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10번 넘어가겠습니다. 10번 다음 설명이 틀린 것은 안노선 뿌리썩은병은 담자균으로 적송과 가뭄비나무의 감수성이다. 맞아요? 네. 예, 맞습니다. 담자균이에요. 뭐냐면 헤테로바시디움이라는 그 자체가 저기죠.
담자균이에요. 다시 뒤로. 아까 잔항균이 있다고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리지나 프리서구병하고 흰날개 무늬병은 잔항균이고 나머지 자주빛날개, 안노섬, 그 다음에 아밀리아 이런 건 다 담자균이에요. 담자균은 그런 것도 구분하시면 되고 그건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안노섬 프림석은 구멍장이 버섯하고 말굽버섯이 표징이다. 맞죠? 구멍장이하고 말굽이 그 안노섬 그 저기 112쪽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자주빛 날개는 담자균이다. 맞죠? 여기까지는 맞았어요. 그 다음에 개간 과수원에서 발생한다. 그렇죠. 이거는 새로 개간하는 데 있잖아요. 과수원 만들고 그러는데 많이 발생하는 거. 그래서 맞는 거고요. 4번 흰날개 무늬병은 잔항균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여기까지 맞았어요. 꼬투리 버섯이다. 맞아요. 이것도 꼬투리 버섯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뿌리 썩은 병은 또 어때요? 버섯이 중요해요. 그죠? 뿌리가 그 병들면 뭐로 나타나요? 버섯으로 나타나는데 각각의 특징 그 병마다 나타나는 버섯이 있으니까 흰날개는 잔항균 꼬투리 버섯이다. 그 다음에 10년 이상 된 과수원에서 많이 발생한다. 맞고 5번 아까시 목재버섯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줄기 밑동 썩은 병은 어디요? 침엽수라고 그랬어요. 틀렸죠. 화렵수 성목과 오래된 나무 줄기에 발생한다. 그래서 아까시 버섯은 화렵수에서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똑같이는 안 나온다 그랬어요. 그냥 중요한 거를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제를 냈으니까 항상 잘 내용을 전체를 이렇게 세밀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11번 소나무류 수지 개양병. 이게 이제 푸사리움병이죠. 그죠? 푸사리움병이 있는데 이거는 1번 송진 가지마름병 또는 푸사리움병이라고 하면 병원균은 푸사리움 키르키나툼 이렇게 불러요. 맞죠? 이거는 123쪽에 그 밑에 쪽이 있으니까 설명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준은 리기다, 곰솔, 페다소나무, 리기테소나무 이런 데 걸린다. 맞죠? 예, 우리나라 소나무는 잘 안 걸려요. 우리나라 전통 소나무는. 이 푸사리움에. 그래서 여기 그게 안 들어있죠. 그냥 일반 소나무 얘기는 없고 리기다 소나무 이게 산에 가면 많이 걸려있어요. 그 다음에 3번 강한 병원균이다. 이게 푸사리움은 강한 병이에요. 여기까지 맞아요. 그런데 1월 평균 기온이 약 0도 이하인 냉대 지방에서 많이 발생한다? 틀렸죠. 이게 약 따뜻한 가열대 지역에서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답은 3번. 4번 줄기 가지 및 부가와 노출된 뿌리의 수지가 흘러내리고 상처를 통해 침입 균주가 침입한다. 상처를 통해서 침입 균사가 침입한다. 어디를 통해서요? 줄기, 가지, 부가. 이것도 열매까지, 부가까지 이제 거기 수지가 흘러내서 거기로 균들이 들어온다. 가지 뭐 이런 데까지. 이제 지금은 그 줄기 쪽에 이제 병이니까 그거 아시면 되고, 이것도 푸사리움도 부가까지 이제 병들다. 그래서 5번 종자 소독으로 병원균을 이제 제거한다. 종자 소독하면 돼요. 종자 쪽에도 균들이 막 붙어 있으니까. 아열대성 기후에서 많이 걸린다. 보시면 되고 12번입니다. 소나무 피목까지 마른 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병원균은 디플로디아 피에니아라다 이렇게 됐어요. 틀렸죠? 세나기움 페르기노솜 페르기노솜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세나기움 페르기노솜 이렇게 돼야 되는데 피목까지 막 이렇게 틀렸죠. 2번 해충 피해나 이상 건조 등의 수세가 약할 때 발생한다. 맞죠? 이게 2차 서수령에 났던 거예요. 이거 대해서 써라. 공원에 뭐 이렇게 가지들이 뭐 전년도에는 뭐 비도 안 오고 소나무 존들이 많아갖고 뭐 쇠약해져 있다. 가지 끝이 뭐 이렇게 말라 있다. 뭐 이런 게 났었어요. 이게 이제 피목까지 마른 병이죠. 그러면 이제
밥을 쓸 때 뭐 피모까지 마름병으로 추정된다. 세나기움, 페르기노솜 이런 거 쓰면 또 점수도 많이 주겠죠. 그다음에 잔항반을 형성하며 그렇죠. 피모까지 마름병 걸린 거는 약간 이게 이제 잔항균은 있죠. 그 균들이 뭐 잔항방도 있고 잔항각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주의하셔 보셔야 돼. 피모까지는 이제 잔항반을 형성해요. 그래서 PFE와 건전부 경계가 뚜렷하다. 그다음에 이것도 피모까지 걸리면 송진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검은색의 병원균이 미숙한 자실체가 다수 형성된다 맞고, 방제로는 고사된 나무와 병든 가지를 잘라 소각하며 속가주기를 실시한다. 그 밑에 이제 잡초도 제거하고 뭐 병든 가지 소각하는 것 당연하지. 속가배기하고 그런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 피모까지를 많이 이렇게 그 병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중요한 해충들은 뭐예요? 병원균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언제 많이 걸리는 건가, 그 병징은 어떤가, 그 다음에 방제로는 뭐가 있나, 이런 거는 알아두셔야 이제 공부할 때 2차까지 가서 여기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3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병원균 세리디움 유니콜레에 대한 설명. 뭐요? 세리디움 뭐예요? 편백화백 가지마름병 이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준은 편백화백, 노간주 등 측백나무과, 이게 다 측백나무에 속하잖아요. 이게 가지마름병을 일으킨다. 맞는 거고, 2번 불안증균에 속한다. 맞는 거 맞아요. 불안증균까지 속한다는 거. 다음에 분생포자층은 방주형 6개의 세포다. 그 모양이 있죠. 130쪽에 잘 나오는 그 저기에요. 1회 때 나왔던 거예요. 편백, 화백, 가직, 마름병의 분생포장 이렇게 생겼어요. 마디가 6개예요. 세포가 6개라는 거예요. 6개의 세포로 양 끝은 무색이고, 130쪽 밑에 그림을 보는 거예요. 요거랑 비슷한 게 뭐 있어요? 페스탈로피치스는 5마디로 돼 있어요. 그죠? 그거랑 틀리고, 그 그림 잘 나오니까 2회 때 났던 문제예요. 필기에. 이거는 1회 때 났던 문제고,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게 알아야 돼. 세리디움 어떻게 생겼나 아시고, 그 부속사가 있으면 중앙에 4개는 안각색을 띈다. 그죠? 이게 바깥에는 무색이고, 바깥에 2개는 무색이고, 그 다음에 3번 병든 부분의 중앙부에는 세로로 갈라진 흑색의 작은 분생자가 형성되고, 습기가 많을 때는 갈라진 부위로 흑색의 삼각뿔 모양의 포자각이 분출된다. 이게 포자각이라는 걸 보고 딱 알고 이렇게 아셔야 돼요. 이거는 페스탈롭치스, 페소틸라지아 병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거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다 맞는 것 같죠. 그 다음에 그래서 3번은 페스탈롭지아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4번 이식묘 또는 10년생 이하의 어린 나무에서 발생하면 수지가 흰색을 띈다. 어린 나무에서 이식묘 같은 데서 이게 편백화백 가지마름병이 많이 걸려요. 그 다음에 방제로는 감염된 가지를 포함한 건전 부위까지 잘라 태우며 고로도액을 설파한다. 맞는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13번 답은 3번. 14번입니다. 벚나무 빗자루병. 순서대로 책 넘기시면 되는데 133쪽에 있습니다. 133쪽. 이게 1회 때 났던 거예요. 1번 병원균은 테프리나 위즈네리이다. 병원균 맞죠? 이 빗자루병 중에서 이게 잔항균이잖아요. 테프리나 위즈네리는 나출된 잔항이고요. 그래서 주로 병든 가지와 눈 조직 내 균사 상태로 월동한다. 균사로 월동해요. 특이한 거죠. 균사 자체로.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데 우리나라 제주도에 30년 이상 된 벚나무의 피해가 많다. 다른 나라들 벚나무 빗자루병이 흔한가 봐요. 우리도 현장에 가니까
많이 이거 병든 게 많아요. 이 진해 쪽, 그 경상도 쪽 있잖아요. 그쪽에 가니까 많이 발생갖고 막 잘라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병 때문에 이제 벚꽃 뭐 이런 것도 뭐 잘 못하죠. 축제 같은 거. 3번 잔항균군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이게 잔항포자가 분생포자인 나출잔항이다. 맞아. 맞죠? 이게 나출잔항이라는 거 그림을 보시면 이게 그 뭐지? 포자들이 다른 거는 각 뭐 잔항구 뭐 속에 막 이렇게 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나출잔항이에요. 그게 어디 있어요? 94쪽. 94쪽이지. 그죠?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이제 이 잔항균은 5가지로 구분돼요. 처음에는 반잔항균이라고 있어요. 반잔항균. 첫 번째로 나온 게 이게 테프리나 미즈레이가 되는 건가요? 나출잔항. 첫 번째가 테프리나 미즈넬이에요. 94쪽 맨 위에 있는 것처럼 기주에 나머지 다른 거는 지금 B라든가 C라든가 D는 그 어떤 동그란 속이라든가 뭐 쟁반 위에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이렇게 호리병 속처럼 이렇게 형성되는데 1번 A 같은 경우는 나출전항처럼 되는 거예요. 나출전항 이게 그 기주 위에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네. 그 나출전항. 그래서 이게 테프리나 미즈넬은 그렇게 나출전항이다. 이 A번처럼 생긴 형성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병원균이 세포 생장을 촉진하는 옥신과 세포 분열에 관여하는 시토키닌을 생산해서 식물체의 이상 증신이 나타난다. 이게 뭐냐면은 보통 막 이상 증제, 뭐 비대 생장 이렇게 하는 거는 뭐냐면은 갑자기 이 병에 걸리면 커지는 것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비대 생장 뭐 아까 병진 중에서 있었잖아요. 그런 거는 호르몬이 이상하게 생겨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호르몬이. 특히 옥신하고 시토킨은 생장에 관계된 거니까 이런 게 막 나와요. 병에 걸렸을 때. 과다하게 나오는 거 있죠. 그죠? 이게 저항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병원균에. 그래서 옥신 이오투하고 시토키닌이 이제 이상 증상을 나타내서 차이는 따로. 실제로. 지금 생리학 쪽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생리 쪽에서 식물 보시면 책에는 호르몬 없어요. 보면은 예, 예. 좀 네. 연관이 좀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네. 그거는 그 있잖아요. 옥신이 많고 뭐가 많고 그거 하고 그 예. 옥신하고 시토킨은 뭐야? 3번. 옥신은 이제 정단 분열을 많이 해요. 정단 분열. 네. 정단 분열이라고 해서 그 끄트머리에서 이제 생성이 돼요. 네. 이 끝에서. 그래서 이제 내려오는 극성을 갖고 있는 호르몬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줄기 생장 같은 거 이렇게 정단 분열 이제 키가 크게 한다는 거고, 시토키닌도 세포 신장하는 거예요. 분열할 때 그 호르몬이 나와서 분열을 잘 되게 하는 게 시토키닌인데, 이게 이제 이런 병에 걸려도 이런 이거 이제 이상한 이제 과다 이렇게 돼갖고 이상 증상을 나타내는 거 맞는 거고. 4월 중순 이후 병든 부분의 잎은 쭈글쭈글해지고, 당연히 쭈글쭈글해지고, 잎 뒷면에는 미세한 흰색 가루가 많이 형성돼요. 누가 이거 물어보던데 이 문제를 공개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물어보더라고요. 흰색이 많냐, 뭐 검은색이 많냐. 근데 처음에는 흰색으로 형성됐다가 나중에 죽을 때는 이제 갈색으로 변해요. 근데 이제 이건 맞는 거죠. 이거는 아니야. 검은색으로 그래서 틀린 거죠. 잎 뒷면에 흰색 포자들이 많이 형성돼 달라붙었던 게 포자들이 하얀색으로 붙어 있다고요. 처음에 거의 일반적으로는 다 그 눈에 보이는 뒷면으로. 하얀색 많이 보이고. 네, 이래 때 뭐 앞면에 붙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것까지도 이제 세세하게 공부를 해요. 뒷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균들은. 회백색으로 된 회백색. 네? 네. 어차피 뭔가 앞에 흰색. 흰색인. 뭔가가 앞에 붙는 게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아, 흰가루병 같은 게 주로 앞에 뭐 이렇게 많이 되죠. 이거는 증상이 뒷면에 이제 하얀색 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이제 흰색이에요. 회백색 뭐 이렇게 피우실 때고. 15번입니다. 다음은 페스탈로치스 병에 대한 그 아닌 거. 이제 입병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구분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입병에 가서는 이게 그 페스탈로치스라는 병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은행나무 입마름병하고 삼나무 입마름병, 그다음에 철쭉 그 입마름병, 그다음에 동백나무 견무늬병, 이건 페스탈로피시스에 이제 그 발생하는 병이에요. 페스탈로피시스에 비해서. 이 시험은 어떻게 나냐? 계속 돌아가면서 나요. 페스탈로피시스에서 내는 거냐? 이래 때는 또 우리 그 홍가시 전문의병원은 뭐에 대해서 일어나냐? 그거는 이제 엔토모스 포리움. 그래서 143쪽에 보면 엔토모스 포리움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홍가시 전문의병하고 체진목 전문의병 143쪽에 보시면 있어요. 입병 일으키는 것 두가 있죠. 이게 이제 나왔으니까 이건 안 나오겠죠. 이제 날 가능성 있는 게 페스탈롭시스가 2회 땐가 났어요, 그죠? 외우셔야죠. 페스탈롭시스는 144쪽에 있어요. 보시면 가번의 은행나무 입마름병, 그죠? 페스탈롭 특징 알아야 돼요. 알고서 입마름 은행나무하고 은삼이, 그러니까 삼나무 입마름병하고 그 다음에 철쭉류 입마름병 4번하고 라번의 동백나무 견무늬병, 동백나무 견 둥근무늬병, 이렇게 네 가지 알아두셔야 되죠. 지금 설명한 게 뭐예요? 페스탈롭시스 문제에도 나왔던 것처럼 하는 거고, 엔토모스 스피리움 얘기했고요. 그 뒤에 있는 거는 탄저병도 있어요. 탄저병 걸리는 콜렉토트리콤 요번에 났었어요. 특징 뭐 약간 뿔 같은 게 나타난다. 그래갖고 걸리는 건 뭐예요? 호도나무하고 사철나무, 오동나무, 동백나무, 이게 특이한 거고, 나머지는 뭐 개암나무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콜렉토트리콤이라는 거하고 틀린 거예요. 그죠? 146쪽하고 147쪽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꼭. 네. 그냥 무턱대고 하나하나씩 외우면 안 돼. 그렇게 시험 절대 안 나. 다음 중 페스탈롭시스에 수학하는 거, 다음 중 엔토모스 스피름에 속하는 거, 다음 중 페스탈롭시스 속하는 거, 뭐 세르디움에 속하는 거, 이렇게 나요. 근데 안 외운 거야, 사람들이. 그냥 하나씩 외워. 그거 어떻게 외우겠어요? 그 다음에 탄저병 걸리는 거 앞자를 따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페스탈롭시스 같은 경우는 은삼이, 그죠? 은삼이라고 뭐 있잖아요. 뭐 전원일기에 은삼이가 나오나요? 경리표에 오는데 금운동이 아니라 철운동 세 가지, 철운동 3. 그렇죠. 아니지 서릉동삼도 이렇게 되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외우시면. 금운동 메달 있잖아요. 근데 금 대신에 철을 넣는 거야. 그렇죠. 철운동이 서릉동삼 세 개다. 그렇게 그렇게 되고. 하니까 딱 4개가 딱 맞더라고. 그다음에 이제 콜렉토트리콤, 이거 탄저병이 된 거. 외우는 앞자를 거구나. 따서 이렇게 외우시는 거지. 그다음에 이제 탄저병을 이렇게. 아니지 뭐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네. 외우시면 돼요. 그다음에 자기가 아는 콜렉토트리콤도 마찬가지예요. 오호동 뭐 저렇게 외웠거든요. 호동이 있죠. 호도나무. 그다음에 동백나무 탄저병. 그다음에 오동나무, 호도나무, 사철나무 뭐 이렇게 오호동사 뭐 이렇게 외우든지 이런 식으로 균을 크게씩 외우시라고 해요. 예. 한 문제 꼭 나요. 이런 식으로 한두 문제가 꼭 나요. 근데 안 외우고 가셨고 외우시라고 해도 다음 중 뭐 속하지 않는 거 이렇게. 그런데 이거를 갖고 하나씩 이제 들어가서 막 이렇게 외우시는 분이 계셔. 그 소용이 있나요? 다음 어떤 균에 속하는 건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외우시면 시험은 그렇게 안 나는데. 물론 이제 중요한 병들은 이제 그 세부적인 것도 알아야 되죠. 페스탈롭시스다 그러면 페스탈롭시스 144쪽에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유각균이다. 그래서 각균이 있죠, 그죠? 각으로 된 꿀각, 불안정균들도 이렇게 꿀처럼 생긴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페스탈롭시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모양 막 아까 그림 알아두시라고 여기 책에는 안 나온 것 같아요, 그죠? 페스탈롭시스는 약간 그 세르디움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답은 이게 장미 검은 물병이죠. 이거는 마르소니아에 속해요. 마르소니아는 또 마르소니아에 속한 거를 알아야 되겠죠. 142쪽에 보시면 마르소니아에 속한 게 있어요. 그죠? 뭐가 있어요? 포플러류 전문의 입떨림병 142쪽 142쪽 마르소니아에 속한 기역이 있죠. 거기에 보면
기억 밑에 퍼플러 전문이 잎떨림병 있죠. 또 뭐가 있어요? 참나무 갈색 둥근 무늬병 나에. 그 다음에 지금 문제에 나온 장미 검은 무늬병 이것도 어때요? 마르소니아 속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에 3개 그죠? 3개니까 외우기 쉽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병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하느냐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은 약간 단순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 분류만 잘 해놓으면은 그죠? 한 4-5가지를 분류만 잘 해놓으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징을 알아두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셔서 인문이병을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안 외우고 가셔, 꼭 시험에 난다니까. 그래서 16번에 그렇게 내봤어요. 셉토리아 병이 아닌 거 이렇게 또 물어봤어요. 그죠? 셉토리아. 셉토리아는 또 어디 있나요? 149페이지. 이거는 13. 149페이지. 149페이지요? 네. 149에 셉토리아 병이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순서대로 외우시면 돼요. 자정나무, 갈색 무늬병, 그 다음에 오리나무, 갈색 무늬병, 느티나무, 흰별 무늬병, 밤나무, 갈색 무늬병. 그래서 저는 제가 블로그에도 올려놨는데 오늘 밤 가자 이렇게 세프리아야 오늘 밤 가자. 그래서 오리나무 갈색 무늬, 늘인데 느라고 써요. 느티나무 흰별 무늬병, 오늘 밤나무 갈색점 무늬병, 가자는 뭐예요? 가죽나무. 네. 가죽나무 갈색 무늬병. 여기 150쪽에 있죠. 가죽나무 갈색 무늬병.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 밤 가자. 세토리아야 오늘 밤 가자. 부릅나무는 아니죠. 네.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5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 17번 소나무 잎떨림병에 대한 설명으로. 잎떨림병은 난다고 그랬어요. 꼭 난다고 그랬는데 가서 기억을 못 하시나 봐. 심장에서 갔다 와서는 많이 틀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잎떨림병은 병원군이 뭐예요? 노프데리미움. 이게 엽진병이라고 그래요. 잎떨림병. 입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엽진병. 네. 엽진병, 잎떨림병. 엽진병이라고 하고 노프데리움은 꼭 외우시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저는 노프가 해서 손이 떨려서 노프를 잡았다. 뭐 이런 식으로 외웠어요. 아무튼 그렇게 그래서 주로 묵은 잎이 떨어져요, 그죠? 묵은 잎이 3, 5월 달에 이제 떨어진다. 뭐 153쪽에 있고 뭐 그런 게 있고, 당년생 잎을 감염하는 병원성이다. 그죠? 당년생. 그러니까 다음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새 잎은 안 떨어지고 그래서 강상해 보이는 거예요. 3분의 1이 떨어지고 그래서 153쪽에서 쭉 읽어보시고 맞는 거. 그다음에 3번 3월에 묵은 잎이 3분의 1 이상 떨어진다. 맞고, 잔황 각으로 노란색을 띠며 점차 갈색띠를 만든다. 아니죠. 노프데르미는 뭐예요? 잔황반이에요. 그래서 잔황반을 어떻게 외우시냐, 잔황각이냐 뭐 이렇게 하시면 몇 개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다시 94쪽으로 가보세요. 94쪽에 가면 이제 부정잔황균이 있고, 부정균은 페니실름하고 아스피라길러스 둘째 줄에 있죠. 94쪽 둘째 줄에 잔황구 쪽에, 이게 동그란 속에 기같이 생긴 속에서 그런 형식으로 생긴 페니실름하고 아스피라길러스고, 지금 잔황반은 D죠, D, 그죠? 네. 포자가 이 접시 모양처럼 된 잔황반처럼 된 D, A, B, C 중에서 보셨어요? 네. 그러면 4번, 94쪽 4번을 가면 반균강이 했죠, 그죠? 반균강이 이게 잔황반처럼 형성되는 거예요. 그거 쭉 읽어보시면 뭐 이게 어떻게 돼 있고 보면 노프데리움이 있죠, 이렇게 생긴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니티스마하고 노프데리움, 스클레토티니아 이렇게 있죠.
반이죠, 반. 각은 뭐예요? 각으로 되어 있는 거는 많이 나는 흰가루병, 맥가루병, 탄저병, 거름병 있어요. 각도 잘 나고 반도 잘 나고. 아까 뭐예요? 구도 잘 나고. 그 다음에 반산항균도 나고. 외워야 되겠죠. 외워야 되는데 억지로 외우려고 그러는 것보다도 자꾸 문제를 풀면서 아니면 쓰면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다 많은 것 쪽으로 외우지 말고 적은 거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 벚나무 빗자루병 특이하잖아요. 이런 거는 낮출돼 있다 이렇게 외우시면. 동그란 거는 어디 주로? 흰가루병. 네, 흰가루병, 뭐 탄저병, 뭐 이런 거들. 지금 아까 반 나왔던 거 있죠. 아까 피목 가지마루병. 이것도 반으로 돼 있다는. 이 접시 모양처럼 이게 피목 가지마루 보면 노랗게 접시면 이렇게 벌어진 것처럼 돼 있잖아요. 쌀눈이 벌어진 거. 이게 접시 모양이 자세히 보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영상을 해요. 그게 벌어지면서 거기서 포자가 나오는 거라고 자꾸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는 거야. 자꾸 그 그림을 보면서. 그러니까 지금은 애우기도 자꾸 애우라고 그러니까 부담을 많이 갖는데 자꾸 반복하고 자기 머릿속에 그림을 보면서 연상법을 써야 돼요. 나이가 드셔서 지금 공부하기가 어려우시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뭐 60, 형님보다는 이제 적지만은 저도 이제 60 다 돼가거든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나이가. 여기 있는 분 다 제일 젊으시고 다 비슷한 것 같아요. 60대 좀 넘으신 것 같으시고. 근데 공부법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자꾸 기억력도 없어지고 그러는데 그림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꾸 듣는 거, 쓰는 거 이런 걸 복합적인 걸 자꾸 하셔야 돼. 네. 그렇게 하시면 조금 익숙해지더라고요. 이게 친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물 이름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죠? 그냥 자연스럽게 뭐 생활하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떠오르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어떻게 칠판이라는 걸 알겠어요. 다 외운 건 아니잖아요. 유리창 뭐 이런 거, 그죠? 생활하면서 한 것처럼 이제 어차피 남이 살 거니까 저도 막 맨날 그러거든. 나무만 보면 얘가 뭐 사철나무를 보면 사철나무에 무슨 병이 생기지? 뭐 탄저병 아까 했잖아요. 탄저병은 콜렉토트리콤이다. 예? 콜렉토트리콤. 얘한테 심어주는 거야. 넌 사철나무. 소나무 보면 소나무병 아까 뭐 피목가지 마른병, 가지 마른병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가지 끝에 이렇게 낚싯바늘 지어는 가지끝 마른병이다. 또 뭐 편백, 화백, 측백나무 같은 거 보면 아니 얘는 세르디움이라고 이제 너는 세포가 6개로 돼 있고 4개는 색깔이 칠해져 있다. 이렇게 자꾸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조금 수월해지고요. 그래서 잔항반이다. 그래서 잔항반하면 또 억지로 찾는 게 아니라 아까 잔항반 뭐 했었지? 피목가지 마른병도 잔항반이다. 지금 공부한 이것도 입떨림병도 잔항반이다. 이렇게 자꾸 넓혀가는 거예요. 한두 개씩 하다 보면 이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잔항반이고 노란색을 띠는 건 맞아요. 노란색을 띠면 점차 갈색띠로 만든다. 그 다음에 방제로는 통풍이 잘 되게 하고 병든 입을 소각한다. 이런 거는 뭐 똑같은 얘기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153쪽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흰가루병 잘 나요. 아주 이거 흰가루병 달달달 애우셔야 돼요. 1회 때도 그렇고 2회 때도 그렇고 계속 나요. 1차 때 아니면 2차 때. 그런데 이제 그 균을 아셔야 돼요. 그 균. 흰가루병의 특징이 뭐예요? 절대기생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절대기생체다. 호우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흰가루병은.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기주 특이성이에요. 그 나무마다 흰가루병이라도 균은 다 틀린 거예요. 그 균이 뭐가 있냐면 이거는 잔항균이고 각균강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동그란데 많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각이 있는 거예요. 각균강. 그래서 그러면 LECP 155쪽 하고 있어요. 150지 흰가루병. 균 이름 꼭 알아둔다고 그랬어요. LECP 필락티니아 포도스페레 사와데 크리스토테카 몇 가지 알아두셔야 돼요. 5개니까 이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꼭 날 거예요.
알고 하셔야 되고 1회 때 우리 서술형에 났었어요. 흰가루병하고 그름병에 대한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써야 될 거 아니에요. 흰가루병은 절대 기생체다. 절대 순환물 기생체다. 기지특이성이 있다. 뭐 생육기가 뭐 수중에 따라 다르다. 뭐 쭉 있죠. 뭐 육지열이 심하다. 뭐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광합성을 못하게 하는 거죠. 흰가루병이 덮이니까. 그래서 흡기, 이것도 이제 균이니까, 곰팡이니까 흡기가 형성돼서 양분을 탈취한다. 그 다음에 1차 전염에는 이제 균사인데, 이제 분생, 무성생식으로 번성해서 2차 간염이 된다. 이거 많이 사람들 질문하더라고요. 무성세대로, 이건 흰가루병은 무성세대로 많이 번져요. 1차 전염은 어떻게 해요? 1차 전염에는 땅 속에 있던, 그러니까 월동한 상태, 견뎌낸 그게 이제 1차 감염이 되고, 여름 이제 장마철이 지나면, 거기서 무성생식으로 한 분생 포자들이 전염을 많이 시켜요. 그게 이제 특징적인 거예요. 2차 전염. 2차 전염이 많이 이제 일으키는 거고, 거기 막 그 방제 방법도 중요하죠. 묘포장이 심해가 발생하니까, 약제 방제, 예방 위주다. 통기 불량이고 일조 부족하고 질소 과다 때 이제 생긴다. 그래서 에우라고 뭐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는데 156쪽 사철나무 흰가루병은 에리시페라는 거예요. 에리시페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모감주는 사화대라는 균으로 모감주하고 뭐요 또? 적합나무 예, 주팝나무 흰가루병 157쪽 맨 밑에 찌는 포도스테라예요. 그 다음에 156제 장미 흰가루병도 포도. 조팝하고 장미 흰가루는 이제 그 포도스페라고 모감주는 사화되고 나머지는 다 에리시페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수국 흰가루병 뭐 또 있는데 그거는 뭐 외울 필요 없을 것 같고 수국은 약간 특별하다고 하시고 나머지는 다 에리시페인데 모감주 사화대 장미 흰가루병 포도스페라 조팝나무 포도스페라 이렇게 그 다음에 수국 흰가루병은 이제 슈도이도인이라는 뭐 그런 게 있는데 그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흰가루병 균이 틀리다.